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오늘은 유아의 자위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벤져스. 우선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식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또 생식기를 만지는 행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행동에서 세 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수준. 일반적인 수준은 사실 그런 자위 행동이나 생식기를 만졌을 때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우려할 수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약간 은밀하게 하거나 교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거나 이런 수준이 우려할 수준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위험한 수준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성폭행의 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도 약간 성적인 그런 행동을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수준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만, 주의만 전환을 시켜줘도 충분히 행동이 없어지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수준은 저희가 이제 행동 중재를 해야 될 정도의 성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벤져스. 그래서 자위 행동을 하는 원인은 먼저 무엇이 있을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관심을 줬으면 좋겠는 상황에서 식기를 만지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지는 순간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끄는 행동임에는 분명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활동이나 아니면 이 상황이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고 무료하다고 느낄 경우에 심심하다고 느낄 때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요. 주로 전이 활동 때 조금 많이 일어나긴 하죠. 아니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유아기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겨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의 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식기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만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만지면서 긴장이 조금 완화된다 느끼거나 혈이나 고통을 조금 줄여준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성기 주변이 간지러워서 긁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 주변이 간지럽다고 느끼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오래 했을 때 성기 주변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간지럽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소변 후에 제대로 뒤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뭐 소변이나 대변이 묻어서 주변을 간지럽게 하고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간지러움증을 느낄 수 있죠. 유벤져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을 한 후에 그거에 맞는 이제 지도 방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자위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교사가 주목을 하거나 주위 친구들도 같이 주목을 하게 된다면 그 행동이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반응을 원했으니까요, 그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그냥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경미한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적당히 무시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지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평소에 아이가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조금 1대1로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앉아가지고 뭐 둘이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아이한테 애정이랑 관심을 충분히 주신다면 이 정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놀이에 흥미가 없거나 이 학습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무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조금 관찰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시시해서 그러는 건지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조금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시시한 경우에는 조금 더 수준을 높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어려워한다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놀이에 직접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시간보다는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뭐 진행되는 놀이 주제도 있지만 그 특정 유아가 좋아하는 특정 주제나 특정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돌려보거나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 측면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나의 몸과 나의 성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과 교육을 하는 그런 대집단 활동 속에서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 더 소중한 부분은 더욱더 깨끗하고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아직 소변이나 대변의 뒤처리가 어려운 친구들과는 그런 처리 방법도 한번 같이 연습해보고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소중한 부분은 우리가 왜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 소중한 부분이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간지러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보자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위 행동을 했을 때 모든 행동의 원인에도 적용이 되는 거는 일단 선생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막 야단치거나 위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위 행동을 보게 되면 일단은 모른 채 한 뒤에 첫 번째로는 그 놀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와 얘기를 나누는 거죠.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불쾌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위 행동의 경우는 가정에서도 사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과 연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지속성은 어느 정도인지, 반복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부모님과 이렇게 상의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뭐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지만 뭐 성기 주변이 청결하지 않아서 청결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청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그 대소변 처리를 가정에서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걸 강조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제지를 하는데도 못 참고 그거를 충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막 신음소리를 엄청 낼 정도로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놀이에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런 자위 행동을 할 경우에는 성폭행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성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혹시나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꼭 관련 기관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유전자스 선생님들도 혹시 반에서 이렇게 자위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자아이가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비비거나 또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친구의 행동을 조금 오랫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학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했더니 역시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또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고 계속해서 지루할 틈이 없게 조금 계속해서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형성하고 계속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치원에서는 일단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주의를 조금 전환해주면 금방 또 아이들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저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정말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몸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내 몸을 탐색하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놀라거나 반응하시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느 행동을 다뤘을 때처럼의 모습으로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행동 중재 방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